되죠. 이런 게 UX라는 거예요. UX가 그러면 모바일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 모든 게 다 UX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고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요소를 창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뭔가 앞에 있는 요소랑 뒤에 있는 요소는 하나는 빨갛고 물음표, 뒤에 거는 파랗고 물음표니까 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는 퍼소나라고 쓰시면 돼요. 바로 뒷페이지에 페르소나가 나올 거거든요. 페르소나를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상형의 의미를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쌤, 난 돈 많은 게 최고예요. 쌤, 나는 키 커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나는 셋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무슨 얘기겠어요? 퍼소나, 사용자들이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 요소는 굉장히 유니크해요.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퍼소나가 뭐냐 이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페르소나는 기본적으로 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본질. 제가 2000년도에 삼성 멀티에서 잠깐 이렇게 UI나 GUI나 이런 강의를 할 때 이거 싫어합니다. 수강생이 나를 찍었어요. 동영상. 그래서 MBC에 보냈어요. 근데 MBC에서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냐면 안문숙 시집보내기 자꾸 대작전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MBC PD에 전화 왔어요. 안문숙이랑 세트로 하라고. 너무 퍼소나가 일치한다고. 내가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내가 이제 그때는 강의 스킬도 없고 하니까 웃겨야 되니까 사투리를 웃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사투리 안 쓰고 수업을 하려다가 사투리를 쓰게 된 이유, 배경이 뭐였냐면 정말 서울발로 강의를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렸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나 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낑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냥 끝까지 사투리를 섞어야겠다 해서 사투리를 편하게 썼더니 수강생들 찍어가지고 나의 본질이 누구다? 안문숙이다. 오, 거절하더라고. 굉장히 혼났어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얼굴 동동 비슷하다고, 같은 전라도고 옛날 안문숙이 내가 살던 동네랑 우리 집이랑 진짜 100m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안 된다고. 퍼소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목적이나 유형을 가지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소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퍼소나. 제가 퍼소나만 3시간 수업하거든요. 여러분이 퍼소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3가지만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퍼소나는 목적은 엔드골, 어플리케이션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의 골은 뭐냐면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대 근처를 많이 와보셨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커피 마셔?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내려가지고 저희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 전문점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LG 가가지고 1000원짜리 커피를 샀거든요. 근데 이엠병을 여기 1층에 갔다 커피숍인데 근데 뭔 짓이래요, 그죠? 알았으면 내가 우아하게 뭐 안젤라? 뭐 사가지고 확 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원짜리 커피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들고 왔어요. 근데 플라스가 너무 뜨거워. 저는 이 지역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 골이 없어요. 라이프 골은 뭘까요? 대부분 40대 초반에 공부 좀 하고 분당 살고 돈 좀 버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방. 나는 내 친구들이 가방에 말을 건대요. 나는 한 번도 가방에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샀어요. 갑자기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말 그려진 가방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그려진 가방은 하고 네이버 찾았더니 르 파레트라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서 이 가방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완전 UX예요. 요즘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 타고 다녀요. 내가 보여줄게. 행동. 이게 이제 라이프 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요. 그럼 여기 앞에서 지퍼에는 교통카드가 들었어요. 딱 찍으면 돼요, 버스에. 그런데 우리 집이 노가드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 홈타운이.
그래서 뒤통수를 대면 우리 집 앞에 가드가 열려요. 그 다음에 제 연구실 열쇠를 맨날 놓고 다녀서 여기를 열면 궁금해 죽겠죠? 내 방 열쇠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내주지 않아요? 얘가 또 탈부착입니다. 가방 갖고 얘만 달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전철을 타보니까 전철을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가방을 고르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나의 목표부터 경험부터 라이프까지 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전철에서 자세가 너무 조용히 지퍼를 끌어서 대고 우아하게 소리맨을 넣었어요. 모든 어플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상황적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굉장히 지금 작두에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막 웃습니다. 얼마나 안 웃겼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소나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behavior, 아까 행동 얘기했었죠? 두 번째, activity. 이 activity라는 단어에는 active라는 동적인 느낌이 들어있잖아요. 설계를 할 때 움직인다고 하는 요소를 가장 작은 단어로 쪼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뭐든 맥락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이 가슴속에 숨어져 있어요. 저는 해석을 약간 독특하게 해요. 여러분들 3년 전에 피처폰 쓰실 때 네이트홈이나 KT 접속되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꼭 그 문자랑 전화 쳤는데 맨날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빨간 버튼. 네이트가 잘못 눌러졌습니다. 그 다음 행동. 왜죠? 1,500원이니까 붙기만 해 1,500원이죠. 데이터 통신 요금이 나옵니다. 4,500원. 그럼 내가 욕을 하죠. 얘병 3번 잘못 눌렀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G가 붙으면 이렇게 끄세요? 난 무제한이야. 다 돈이었어요. 컨텍스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2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선 인터넷 이렇게 빵빵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어디서 가장 잘 터지세요? 우리 집. 그죠? 4G, LTE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와이파이를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컨텍스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예전에는 핸드폰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하드웨어 스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냉정하게 먼저 선언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어떻게 선언하실 거예요? 멘트로 주는 대로 써야지. 스페시픽은 굉장히 약화되고 컨텍스추얼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퍼소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금융하고 게임. 얼마 전에 제가 KT 글로벌 컨퍼런스 여기 공모전에 심사위원을 갔는데 16개 심사를 하는데 6개가 게임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 옆에 분이 게임에서 회장님이셔서 나 묻어봤어요. 나 항상 1+1. 나는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평상시에 게임을 전혀 안 하고 게임에 유연인 자가 없어요. 도박도 안 하고 전혀 그쪽에 흥미가 없어서 오로지 테크니컬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은 옆에 계신 심사위원 보고서 이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나도. 왜? 내가 함부로 관련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퍼소나를 선언할 수 없어요. 제가 저기 학교를 제가 아주대학교 통계센터에 연구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만드는 사람,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안 그래도 건의할 사람이 필요한데 잘 됐다고. 그래서 오늘 굳이 수업에 써먹을까 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한테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어째 구글에다가 번역을 시키면 번역이 똑바로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그거는 개발자 탓이 아니라 영어 번역하는 것들이 지랄같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꾸를 안 했어요. 그 아저씨가 지금 오기가 나겠죠. 당신이 개발자라며, 그거 가르치는 교수라며. 아니, 아직 생각해보세요. 개발자는 번역을 어찌해라 하면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당근이지. This is carrot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저씨. 그 당근은 that's alright. 이런 놈이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그러니까 딱 로직을 잡아서 아저씨가 어떤지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어플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대부분 SDK 공부 좀 하고 내가 자바 공부 좀 해서 어플 좀 만들 줄 알면 덥석 뭔가 만들려고 해요. 그 관련된 부분에 지식이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정말 풍만한 경험이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스트, 관심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파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마의 앱을 안 만들겠죠. 그다음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어플이 너무 좋아 혹은 아유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예요. 이 페인이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 고통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이걸 좋다 나쁘다고 느끼는 그 시점, 즉 여러분의 어플의 디자인이나 펑션에 의해서 퍼소나가 구성되고 이 퍼소나에 참여할 때 스테이크홀더 과거의 웹 어널리스트 이건 내가 꼭 넣어요. 이건 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자문위원이라고 가요.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 늙어야 36이에요. 36 그냥 다 앉아있어요. 한 30명 아 저희가 TF팀입니다. 아 자문위원이 오셨습니다. 다들 혹시 붙잡아요. 너무 늙었는데? 저 사람이 모바일 할 줄 알까?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겠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어플들을 만드신 분도 많죠? 그러면 옛날에 회사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시스템으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를 가로 여시고 조금 이따 제가 쓰라고 할 때 씁시다. 의사결정권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해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보통 스테이크홀더를 공학에서는 의사결정권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제가 사회학적으로 가보니까 이해 당사자라는 말로 씁니다. 제가 처음에 스테이크홀더 전부 다 의사결정 번역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교수님도. 정 선생님? 의사결정권자가 누군가요? 스테이크홀더요. 이해 당사자예요. 아, 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는 뭔가 내가 태스크를 선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라는 단어가 더 뉘앙스가 맞는데 우리는 이해 당사자라는 말로 바꿔서 쓰자는 얘기예요. 자, UX 패턴의 구성 요소는 제가 크게 8개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탑 쪽에 있는 거를 HIG에서는 스테이터스 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바디에 있는 거를 커스터머 뷰 컨텐츠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탑 쪽에 홈 버튼 넣어라 혹은 백 버튼 넣고 타이틀을 넣어라. 지금 네이버가 하나도 안 지켰죠?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HIG에서 이렇게 어플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얘네들이 컴포넌트죠. 커티자판이 나오고 요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버튼들을 넣어서 집어넣어주도록 하는데 이 화면은 지금 네이버의 하이브리드 앱을 캡처를 떠온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하이브리드 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인 것이지 실질적인 버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뭔지는 모르겠는데 모바일 앱을 설계할 때랑 모바일 웹을 설계할 때랑 모바일 웹 앱을 설계할 때랑 하이브리드 앱을 설계할 때 UX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선생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다 다릅니다. 모바일 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HTML 코딩하면 윈도우 브라우저로 보이게 돼서 좌우 스크롤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고 상하 스크롤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모바일 앱은 SDK로 작업을 해서 패킹을 해서 컨텐츠를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이식을 합니다. 단점이 발견하기 시작됩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합니다. 5만 컨텐츠를 다 집어넣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에버랜드 58메가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필요한 부분들은 다 웹으로 정리를 하자. 하이브리드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 웹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앱 안에 웹과 앱이 적절하게 섞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부 웹페이지로 만들어놨어요. 모바일 웹으로. 근데 접속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URL이 필요하죠. 귀찮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포장을 해서 만든 게 모바일 웹을 앱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블랭크 지원을 이 탑 쪽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타이틀은 이 상단에 적혀진 타이틀, 패턴 레이아웃은 뭐냐면 규칙성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얘네들은 패턴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는 뭐냐면 이 컴포넌트 뜨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HIG에서는 컴포넌트 조금만 띄우게끔만 허락을 했는데 요즘에는 기존에 했던 컴포넌트를 빼고 자꾸 뭔가 새로운 윈도우를 꺼내서 보여주죠. 그걸 여러분 팝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팝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윈도우가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레이어 사라진 지 오래됐죠? 거짓말 맞아 3년밖에 안 됐지. 웹 접근성이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썼다가 웹 접근성 나오니까 또 한 방에 훅 가갖고 레이어 태그 못 쓰게 하고 디비전 태그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약간 인생을 좀 더 빨리 살아서 2008년 9년도에 맨 마이크 잡고 웹 접근성 강의를 다녔어요. 요즘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고 지금 무슨 강의 하고 있어요? UX.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선생님은 트렌드를 잘 타세요. 그게 능력이지. 그렇지 않아요? 남보다 항상 몇 달 빨리 가시라고요? 6개월. 늘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개가 뭔가 중요할 것 같죠? 클릭스루는 뭐냐면 클릭하면 윈도우가 완전히 바뀌는 버튼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호출하는 옵션 키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 버튼하고는 명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쪼개기죠. 쪼개기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판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KTX로 코레일 신청해 보셨어요? 코레일 티켓 사보셨어요? 자, 그럼 퀴즈. 몇 번이나 눌러야지 티켓이 나오는가요? 선생님 제가요 겁나 눌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클릭 수가 몇 번이나 진행이 되면 내가 티켓을 손에 집어넣었을까요? 11번이에요. 즉 넵스가 11번이라는 얘기예요. 딱 뭔가 이론상 잘못됐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에 로직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사이트 맵처럼 그려오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UX 패턴은 어디다가 할 거냐? 방금 말씀드렸죠. 아이폰 4는 960에 640이고 3G는 480에 320인데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해상도는 3.5인치 동일합니다.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상단에 있던 건 스테이터스 바라고 그랬죠. 이 용어는 HID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커스터머 뷰, 탭바. 여기 20픽셀로 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이폰 4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설계할 때 최소의 사이즈는 44픽셀입니다. 근데 지금 HIG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44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3G에서는 44인데 여기 상단에 있었던 게 44인데 아이폰 4로 넘어오게 되면 곱하기 1을 하셔가지고 최소 사이즈를 몇으로 하셔야 돼요? 88로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드로이드에 가서도 해상도를 비율을 따져가지고 88픽셀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시겠죠. 이 사이즈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규칙은 3G를 가지고 HIG가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 4는 곱하기 2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4인치짜리 아이폰이 나온다고 신문에서 떠드는데 제발 이 비율은 좀 지켜줬으면 내가 이걸 안 할 계획이에요. 4인치로 늙은 3.9인치로 늘어나건 이 비율만 바뀌지 않으면 디자인할 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iOS가 아닌 안드로이드는 이 비율을 자기들이 자꾸 건드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스크 앤 플로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를 그리기 위해서는 크게 둘, 넷, 6개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던 클릭 수로가 발생했을 때 돌아 나오는 애들을 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아까 같은 용어죠. 메뉴가 3개로 바뀐 거란 얘기예요. 3개가 아까 뭐였어요? 클릭스루, 옵션 키,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버튼. 같은 용어들을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계속 매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신조어 만드는 사람들 좀 싫어해요. 우리 과거에 썼던 단어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 HRG를 히그라고 읽읍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니셜은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막 히 이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렇다고 아무도 유시가다 안 보거든요. 너 미국 갔다 왔어요. 좀 이따 강의하실 분은 6월달에 미국 가신 분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다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재수없는, 아니 재수없다, 못 알아듣는 영어 좀 만들지 말자고요. 특히 에이전시에 계시는 분들 많이 써놨어요. 자기들이 단어 막 만들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못 알아듣는다고. 몰랐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HIG를 히그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싫어요, 싫어.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을 차셋이라고 읽어도 안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말을 막 읽습니다. 패슨 에러의 디시전 포인트와 바로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하실 때 대부분 태스크 앤 플로우를 그리면 이게 지금 코레일의 태스크 앤 플로우거든요. 어플에 접속해서 승차 코드를 예민해서 조건을 선택하는데 이게 전부 다 조건을 불러내는 옵션 키예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그냥 뭘 불러온다고 생각했지 이 전체 화면에서 얘만 클릭수로 페이지고 나머지는 다 옵션이기 때문에 각각 누를 때마다 이렇게 레이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계할 때 뭘 고민하셔야겠어요? 페이지가 완전히 바뀔 때의 기능하고 내가 뭔가 컨디션을 불러올 때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가 돼야겠죠. 이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UI 디자이너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화면 좀 그려봐. 그리실 수 있겠어요? 못 그린단 말이에요. UI, UX는 디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공학적인 마인드로 바로 이 태스크 앤 플로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시전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로그인할 거니? 우리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디시전 포인트가 매번 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발생을 하죠. 왜 그렇죠? 웹사이트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거는 보안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 쓰시면서 아이디 패스워드 다 까먹으셨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글 들어갈 때 로그인 하세요? 한번 로그인 해놓은 게 계속 치고 들어가죠. 왜 그렇게 디시전 포인트가 맨 꼭대기에 들어가 있죠? 어플 접속을 한 번 하면 그런 거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어플을 한 번 접속을 하면 한 번 물어보고 영원히 안 물어봐요. 디시전 포인트가. 그런데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물어봐요. 비밀번호 넣어라. 비밀번호 이렇게. 디시전 포인트가 여러 번 있다고 나쁘고 디시전 포인트가 한 번만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플의 목적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디시전 포인트를 여러 번 배열을 할 거냐 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계속 뜨겠어요. 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 화면들이 UI 작업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뜨게 되겠죠. 이거를 판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글로 얼터너티브를 달아가지고 시각장애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플 만드실 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포털들 말고 이 어플에 계속 여러분의 회사 이름을 올리세요? 그럼 없어 보여요? 왜 그런 웹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팩트가 모바일에서는 사라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팩트의 역할이 뭐냐면 윈도우는 여러 개가 열릴 확률이 많잖아요. 사이트, 컴퓨터 안에서. 당신이 지금 우리 회사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플은 접속을 해서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에 이미 여러분들의 팩트가 들어가 있고 어플은 강제 종료가 되지 않으면 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남이 안 넣어도 나도 안 넣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일반 웹사이트랑 비교해서 설명드리죠.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 내가 알던 거를 한 번만 이렇게 뒤집으면 나도 좀 잘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독학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바일 UX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별나라에서 뚝 날라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UX, UI의 이론들이 쭉 정점으로 가다가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이지 새롭기 때문에 절대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툴바, 아까 세 가지로 바뀌었다 그랬죠? 클릭수로 옵션 키 버튼만 외워가셔도 여러분들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프레스를 해서 뭔가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뭔가 바뀌어요. 얘가 완전히 페이지를 바꾸는 거냐 아니면 컴포넌트나 레이어를 호출하는 옵션 키냐만 판독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로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폴, 서치, 로그인, 컨텐츠, 프로모션 다 있는 구성 요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레이아웃에다가 유사 배치를 하고 동적 컨텐츠냐, 변동 기준이 있냐 없냐, 정적 컨텐츠냐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일일 광고 수익이 얼마일까요? 맨 위에 있는 검색 밑에 웹사이트 2억 5천, 로그인 밑에 있는 게 1억 8천, 그 다음에 밑에 그 쇼핑 관련한 게 조그마한 창이 일주일에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아서 20개가 거래되어 있는 게 12개 있거든요. 하루 한 10억 정도 벌어요. 바디에 있는 광고는 다 빼고. 모바일로 넘어오면 그거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들이 구글의 포털 사이트라고 웹 UI를 비교했을 때는 이 프로모션에서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 즉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다양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모바일로 확 넘어오면서 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갈 컴포넌트의 정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보의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음은 그나마 맨 윗줄에다가 뭐 화장품 광고 한두 개 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지금 다 제거시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왜? 5대5라니까요.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는 사용자들 5대5예요. 저는 왜 일반 웹사이트, 제 노트북에는 늘 네이버로 접속을 하고 모바일로 볼 때는 다음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왠지 아세요? 댓글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요즘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댓글 너무 재밌는데 네이버 자꾸 밑두대로 가래. 하기 싫거든요. 보세요. 정책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UI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음은 기사 밑에 그냥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네이버는 댓글을 감추면서 밑투데이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죠.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또 로딩해야 되고. 여러분 혹시 테스트 해보세요. 네이버의 어플리케이션이, 저도 네이버가 대한민국 최고의 어플이기 때문에 칭찬 많이 하고 싶지만 칭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즉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었지만 네이버의 앱에다 너무 많은 컨텐츠를 심어놓고 했기 때문에 앱 자체가 무겁단 말이에요. 모바일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를 만드실 때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10메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용량이 10메가 넘어가면 사용자들이 세팅을 안 한답니다. 물어봤어요, 실제로. 당신들은 어플리케이션 용량이 얼마나 되면 세팅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10메가. 한 자릿수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앱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림이 나왔어요. 내가 꼬챙이로 표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UX라고요, UX. 방금 공부했던 UX 패턴이라는 녀석은 커스터머의 요구를 다양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는 커스터머의 요구는 어떻다? 유니크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대 초반에 공부 좀 하고 분당에 살고 나름 돈도 적게는 안 벌고 조금 돈도 좀 잘 벌고 그런데 가방하고 안 친하다니까요. 이거 15만 원 줬어요. 너무 행복해요. 가방하고 안 친하다고요. 근데 카드에서 맨날 뭐가 와요? 신세계에서 100만 원짜리 청담동 명품 그 마사지 쿠폰 같은 거 보내요. 내가 100만 원어치 마사지를 하려면 한 100년 걸릴지 몰라요. 안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 나의 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요구사항을 알지 못해요. 나는 제발 이런 거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비싼 술 있잖아요. 로얄 샤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음회 같은 데나 꼭 갔으면 좋겠거든요.
가면 내가 그냥 내가 술 다 골라주지 내가. 안 해줘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어떤 고객들을 유니크하게 분석하지 못해. 여러분들 고객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여자, 남자, 성별 이렇게 하죠. 고객은 사실은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리피티브 나.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고객이냐, 증권, 어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죠? 근데 계좌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은행 써요. 국민은행 써요. 은행 어플 너무 불편해요. 바꾸고 싶어. 그럼 가서 은행부터 가야 되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어플이에요. 그 다음에 볼드나우. 심심할 때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용자들한테 언제 어플 쓰냐고 물어봤더니 버스 타고 있을 때, 뭐 심심할 때, 침대 위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다 볼드나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가 누구냐면 urgent now 유저예요. 이거 무슨 얘기 있어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CGV나 아니면 뭐 코레일이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접속하는 거. 게임 어플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볼드나우에 포함이 되겠죠.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왜 아줌마들이 앵그리버드에 환장을 할까요? 난 정말 미스테리예요. 내가 봐서 욕구불만 같아. 앵그리버드에 새가 이렇게 뿡 하고 날아가죠. 아마 새를 남편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거. 놀라운 결과예요. 아줌마들이 앵그리버드를 하려고 스마트폰으로 바꾸니까 올해 10월 달에 드디어 40대에 구매 고객 중에 여자가 남자를 이겨버렸어요. 이게 앵그리버드. 난 해석을 그렇게 봐요. 막 신문에 기사가 딱 떠. 여자가 이겼다고. 그럼 사람들이 어머 놀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앵그리버드. 너무 웃기긴 한 말이에요.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익스페리언스를 UX라고 크게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퍼소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지식 기반의 여러 가지 퍼소나. 그걸 갖고 태스크 앤 플로우로 만든 다음에 클릭수로 옵션 키, 레이어드를 예측을 해서 드디어 UI를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UI, UX는 결코 무엇이 아니다? 드로우가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디자이너 많이 계시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 디자이너예요. 미국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하시냐고요? 디자인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하세요? 디자인 한다고요. 싸움 나겠죠? 미국 사람 이유 얘기해요. 이은병아, 네가 설계를 한다며. 뭘 설계하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을 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디자이너 DB를 그리겠어요? DB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자인한 용어를 설계로 해석하시면 절대 드로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UI, UX는 무엇이 아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장님 이상이 계시거나 PL 이상이 계시거나 혹은 대표님이 계시면 절대 이런 단어는 삼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섹션 2로 넘어갈 건데, 야, 디자이너가 UI 하면 되잖아.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세션 1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직접 그리세요. 직접.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요. 2009년 이전에 나온 UX, UI 책 사지 맙시다.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나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다 웹이에요.